할머니의 이야기,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라이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티모페예브나 티모피브너는 곧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집안 악마 같았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드디어 결혼하시네요. 내 친구가 저기 있어요. 우리 딸은 정말 훌륭한 주부예요.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예요. 이제 당신을 소개해 줄게요. 나는 당신의 친구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부잣집, 사위가 되었죠. 부자에게 딸을 주라고요. 나는 그녀가 집에 머물면서 미용실과 레스토랑에서만 일하도록 준비했는데 사벨리, 세브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갔더니요. 안 돼요. 나는 내 입에 들어갈 바보를 찾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돈만 세었죠.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치며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지는 너무나 배려심이 많았는데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로 도망가셨을까요? 순한 아들은 시익 웃으며 발을 쿵 찍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곳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조작적인 마음은 모두 괜찮을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잔인한 거니? 그녀는 온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싸움 걸지 말아요. 사벨리는 그녀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이세요. 글쎄요, 당신에게 아내가 생긴다면 그녀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 테니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는 마을 끝까지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라이다 티모페예브나. 나중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들은 손가락을 흔들며 경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아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뜻밖의 만남. 점심시간이었지만 사벨리는 이미 35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만난 지인들, 짧은 연애, 일시적인 여자친구들. 최근에는 어머니가 그에게 여자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자들은 모두 그를 결혼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들에게 다가가면 돌아섰습니다. 어떤 모험은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의사들에게 성공적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아버지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글쎄요, 결국 어머니는 곤경에 처했고 그는 독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분노에 찼다. 태양이 소문을 들었다. 나는 간다. 나는 너에게로 향한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차도, 신호등, 횡단보도도 없었기 때문에 사벨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없었고 살짝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부딪힌 소녀는 넘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날은 왜 이런 날인 거야? 그는 무사히 차에서 뛰어내려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녀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아래부터 위로 쳐다보았고 눈물은 이미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사바는 화가 나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여기 있어? 눈물이 이미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을 털어내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부딪히지 않아 감사하지만 저는 정확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여성은 사바에게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자. 그렇지 않으면 또 규칙을 어길 테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거예요. 오, 그렇죠. 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지만 사업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소녀는 조용히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중앙병원으로 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길을 보고 있었나요? 그는 가끔 승객을 쳐다보았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이사를 왔으며 현재 이 도시에는 그녀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간호부조원으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자리가 비는 대로 정식 간호사로 바로 전환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이, 당신은 왜 변명만 하고 있어요? 사벨리도 병원 직원들에게 씩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죠. 글쎄요.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그가 병원까지 차를 몰고 갔을 때 소녀는 별표 바랴 베리어 별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늦지 않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사바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일터로 데려다주고 저녁을 같이 먹을게요. 우리는 그냥 들어갈 거예요. 바르바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하고 유리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글쎄, 엄마, 며느리를 기다리세요. 사업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씩 웃었습니다. 그가 이 간호사와 결혼할 것이라고는? 그녀는 그에게 슈치보르시와 커틀릿을 요리해 줄 것이고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바랴는 숲속의 베리처럼 순수했는데 그런 남자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라이다 티모페예브나의 반응. 주목하세요. 특히 사벨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누구든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뇌물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전화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적게 알아요. 그녀는 기뻤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전 인생이 내 앞에 있는데 다시 이 일을 맡겨야 할까? 그녀는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만나보세요. 내 신부 바르바라예요. 바랴, 이분은 나의 어머니 이라이다 티모페예브나예요. 저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벨리는 웃으며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라이다는 손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아가, 이 올가미를 어떻게 씌웠니? 나는 이 완고한 종마에게 놀랐단다. 이라이다, 당신은 아마도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글쎄요. 그렇죠. 아들은 다시 한 번씩 웃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내 바퀴 아래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제가 그 비밀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비스카, 바이스커는 조용히 아들을 향해 냉소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고 팔을 벌렸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내가 당신에게 경고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라이다는 아들이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장난칠 때 신부의 지위에 적합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랴가 그들의 밭의 베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겸손하고 간결했지만 사벨리의 희망이 의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바르바라와 결혼했고 그녀의 결혼식 날 세련되고 값비싼 플래티넘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뱀 모양의 팔찌가 손목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독점적인 것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이 구원, 네멜리트를 주고 싶어. 어디에도 입을 곳이 없으니 입을 옷도 없을 거야. 바랴는 장식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감동했습니다. 글쎄, 그대로 두세요. 그녀는 상자를 감상하며 때때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신랑은 그녀에게 이 선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의혹. 바랴는 남편의 집에 있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니멀리즘을 좋아했지만 그녀는 즐거움으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가끔 여성용 물건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침대 밑에 있는 머리핀, 욕실에 있는 립스틱, 창틀에 있는 빛. 당신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환관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녀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었을 때 남편은 씩 웃었습니다.
물론 내가 찾은 모든 여자를 만났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했어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지내요, 발야. 사실 그는 그녀의 첫 남자는 아니었고 그녀도 그의 첫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성공적이지 못한 관계를 가졌었고 그래서 도시로 도망쳐 아파트를 빌리고 병원에서 간호보조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결혼 후에는 일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사벨리, 집만 잘 관리해. 왜 그래야 하나요? 발야는 놀랐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시간이 있고 간호사 자리가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저는 법원에서 일할 거예요. 글쎄, 적어도 숙제와 직장으로 내내 바쁠 것이고 결혼했다고 해서 손이 통제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다른 여성들과의 불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발야의 운명은 조금 더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아파트에서 직접 집안에 무언가를 샀습니다. 저는 이 카페투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카페투는 야전 컬렉션이에요. 저는 그것 없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고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전신 거울. 글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컵, 찻주전자, 걸레를 보세요. 내 아파트는 무엇으로 바뀌고 있나요? 돈을 넣을 곳이 없는 것처럼. 그의 돈은 여주인들에게 줄 선물에 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수년 동안 수집가였던 것처럼 아내들의 즐거움을 수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정부에게서 돌아온 후 사벨리는 침울한 얼굴로 아내를 안쳤습니다. 발야, 나는 당신에게 진지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을 주지 않겠습니다. 돌고프, 달고프, 덕분에 사바는 감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큰 빚이 그를 두렵게 했어요. 웃지 않은 것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칭찬한 뒤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빚더미에 빠지게 되어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그녀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야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어색했지만 꽤 빨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에게 모든 종류의 것에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만 부탁합니다. 사벨리는 정말 설득력이 있었고 발야는 그녀의 정직함에서 비롯된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빛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빚을 갚는 것을 돕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만남. 직장에서 바르바라는 간호사들에게 집에서 간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의사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곳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의사 별표 일리아 안드레에비치, 자이엘레 앤드리벅, 별표는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즉시 관심과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딘가에 있는 간호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게요. 간호사와 동료들은 새로운 의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문에 의하면 그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사라졌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러놀트가 출산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경 어딘가로 운전하고 있었고 이 남자는 겁에 질려 거기서 멈췄고 우리의 뒷골목 조사위원회에 왔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서 바로 도망가나요? 어차피 당신은 당신 자신을 피할 수 없잖아요. 글쎄,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풍경의 변화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발야가 말을 보탰고 모두들 웃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넘어갔어요. 배신은 계속되고 누군가는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내 책임이에요. 글쎄요, 당신은 그냥 무례한 철학자예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간호사 바르바라가 옳습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바랴의 마지막 말을 들었고 동의했습니다. 아,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오자 내레이터가 움직였고 의사를 초대했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앉으세요, 일리야. 여기서 맛있는 차를 끓였어요. 그는 쇠지렛대 뒤에 자리를 잡고 자신이 바로 바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에게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신이 파트타임 개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이웃이 계단참에 있어요. 그녀는 아파서 정맥주사가 필요해요. 재미삼아 혈압과 혈당만 측정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남자가 하면 그녀가 어색하게 느껴요. 여자가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바랴는 어떤 일이든 더 침착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주소도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거짓말. 그녀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만 사벨리와 새로운 의사를 만났습니다. 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네요. 밤을 새웠지만 늦게 집에 돌아와서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일어나서 거실에 누워있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너무 지쳐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베개가 남편의 몸에 닿았고 그는 베개에 물을 쉽게 쏟았습니다. 충실한 아내에게 저녁 내내 자정까지 사무실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주세요. 내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내 불쌍한 거사. 커피를 따르는 동안 바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접시에 샌드위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정직한 아르바이트를 했고, 보세요. 우리가 당신의 빚을 갚아드릴게요. 매우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부끄러워요. 사벨리, 그렇게 많은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아내에게서 사심없는 마음을 물려받았고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났지만 수집에 대한 열정이 승리했습니다. 그만해요. 결국 우리는 부와 빈곤, 질병과 건강 속에서 맹세했잖아요. 바랴는 자신이 남편을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르바라는 필요한 주소를 방문하기 위해 직장을 돌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욕창 치료 후 일반적인 청소와 마사지를 포함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과 예감. 일리아 안드레예비치의 이웃 할머니는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차와 빵을 먹으며 바랴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들여다보며 이웃에게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가 물었습니다. 바렌카, 그리고 당신은 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당신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노부인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나요? 바르바라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엄청난 부채. 그래서 나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남자.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아내까지 말처럼 쟁기질을 시키다니 노부인은 분노했습니다. 할머니, 그는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바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어색함을 느꼈다. 진짜 남자는 그것을 금지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알아요. 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지른 일은 사소한 일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오래 살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자들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속기 쉬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언제나처럼 맛있는 대접 고맙습니다. 바랴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주의하세요. 이건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발야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 완전히 잊어버렸네요. 글쎄, 노년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여인은 하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그녀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게 다입니다. 임신한 불황자예요. 나자로브나 네저레브너와 함께요. 오늘 청소부는 전화로 임산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서 한번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비록 그녀가 불황자일지라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이도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발야는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와 생각을 곧바로 잊어버렸고 마음은 이미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하인들이여, 내려가세요. 저는 나자로브나예요. 내가 전화하지는 않겠지만 그녀가 당신을 만나서 그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걸로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 문을 닫기 전에. 발야는 길에서 그녀에게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나자로브나는 이미 전화선 근처에서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달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발야, 너구나. 관리인은 별다른 의식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녀는 위에서 아래까지 쳐다보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인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야는 그녀를 따라 서둘러 갔고 방은 작았습니다. 여기에 작은 소파가 하나 있었고 공간은 매우 좁았습니다. 젊은 여성 발야가 누워있던 곳. 나는 불황자를 작은 벌레로 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여성들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녀를 소녀라고 부르기 어려웠는데 아마도 장기간의. 발야는 그녀의 배 크기를 살펴보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붓고 타는 듯한 느낌,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바르바라예요. 당신을 진찰해 볼게요. 그녀는 소파 옆에 앉아 낯선 사람의 맥박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빨랐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발야는 혈압계를 꺼내 압력을 측정했습니다. 압력은 넘쳤고 뭔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눈앞에 몇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피부의 모든 곳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급히 병원에 가야 해요. 발야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고 싶어. 겁에 질린 눈을 가진 아이 소녀.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서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서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발야는 구급차를 부르고 거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발야, 안녕하세요. 벌써 늦었는데 뭐 하고 계세요? 일리아 안드레예비치가 직장에서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웃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그녀와는 안 돼요. 여기는 다 괜찮아요. 임산부가 고혈압으로 인해 압박감과 심한 붓기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며 발야는 시계를 보았고 정말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늦을 것이라고 경고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기억하세요. 도움은 너무 일찍 오는 법이 없습니다. 팔찌의 비밀과 최후의 결단. 그녀는 떠나고 싶지 않은 의사였습니다. 피곤하지만 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몰라요.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살 곳이 없어요. 그녀는 관리인의 보호 아래 있다고 말했어요. 일리아 안드레예비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몰랐지만 여전히 내가 아는 주치의가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해 볼게요.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를 누르고 동료와 이야기하러 떠났습니다. 구급차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고 그녀를 데려가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발야는 간호사가 그녀를 차에 태울 때
조용히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걸 대신 받아주세요. 그녀는 이미 관리인의 도움에 감사했고 스카프에 쌓인 어떤 물건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신한 여자는 눈을 감고 돌아섰습니다. 발야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선물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리아는 산부인과 병원과 바르바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지 확인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발야는 남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로로 인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진 그녀는 주변에 똑같은 백금 뱀 팔찌가 상자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이아몬드와 비교했고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똑같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냥 섞인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글쎄, 누군가가 그 소녀에게 같은 팔찌를 주었겠죠. 왜냐하면 팔찌는 2개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의심은 이미 발야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 그녀가 그렇게 비싼 물건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돈이 필요할 때 왜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 퇴근 후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타냐의 이야기. 그녀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면회 시간에 맞추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병동으로 옮겨졌고 가운과 신발 커버가 제공되었습니다. 안녕, 발야. 소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들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지인을 만나기를 꽤나 바라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들어와요.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준 팔찌는 어디서 샀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연락할 이름이 별표 타티아나 텐너 별표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타냐는 학원에 다니기 위해 도시에 왔지만 합격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비를 낼 자금이 있었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며 방을 빌려 고향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남성 이발소 관리자로 일자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돈은 적었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의력 상실에서도 그는 그녀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에게 머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꿈꿨지만 그 사업가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돈다발을 건네며 그녀에게 이 관심사 김신을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라졌고 타냐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벨리가 항상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았다. 그녀는 그 정보를 차분히 들었고 타냐에게도 침착하게 그에게 돈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가의 이름을 말하자 발야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방주인이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해고당했어요. 그는 나에게 이사하라고 했지만 나는 아이의 돈을 없애고 싶지 않았어요. 사벨리가 3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줬거든요. 나는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내가 떠날 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그냥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었어요. 배가 눈에 띄지 않을 때부터요. 그러다가 더 어려워졌고 임신 중이고 서류가 없어서 아무도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방에서 나올 때 잃어버렸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복원이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도덕적인 것이 없어요. 나자로분하는 체력이 없었어요. 그녀는 문자 그대로 어린이 놀이터에서 나를 태워갔고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작은 집에서 잠들었고 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살았어요. 나는 당신에게서 금사슬을 받았고 팔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당신에게도 주었어요. 이 남자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그를 상기시켰어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바랴는 마지막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지 않는 힘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마을로 데려갈게요. 그녀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타티아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바랴는 미소를 지었고 힘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말. 방들을 살펴보고 남편이 더 가까이 올 때까지 밤에 기다리세요. 그녀는 팔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결혼식 때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그녀는 사바의 두 번째 팔찌도 그 옆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그것을 부수고 손을 내밀어 그것들을 가져가려 했지만 바랴는 재빨리 장식을 치웠습니다. 그것이 모두 당신의 발명품이라 해도 놀랍지 않을 거예요. 돌고프. 흔한 이야기죠.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괴물이야? 당신의 아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눈을 뺀 그 아이, 내가 없애고 싶었던 그 사람, 바랴는 일어섰고 아파트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막지 않기를 기도하며 떠났습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불러 자매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바랴는 일리아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팔고 싶은데 그 여자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네, 불쾌한 역사죠. 의사는 생각했습니다. 당신 자신은 마치 흙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바르바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방을 찾아보세요. 글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고 건강하며 나머지는 해결 가능해요. 일리아가 바르바라가 팔찌를 파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방을 제안했고 나중에 자녀와 친척이 모두 없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리아는 바랴의 팔찌에서 나온 돈을 타냐에게 주었습니다. 타냐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고 젊은 여성은 그를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일리아는 그녀가 아이를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역으로 데려가서 그녀의 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샀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곧 바랴에게 간호사 자리가 났고 그녀는 새로운 간호사로 전환했습니다. 사벨리는 여전히 사업이 파산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저주했고 결국 정규 판매자로 휴대폰 매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타냐는 집에서 부모님께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요리사는 요리사였지만 그들은 그녀를 아기와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일리아와 바랴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곧 그녀는 이웃 할머니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맞은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글쎄, 거기에는 시끄러운 결혼식과 행복한 임신, 그리고 딸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딸들아, 만약 너희가 그 이야기를 좋아했다면 너희가 나를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감사합니다.